안녕하십니까? KR 웹캐스트에서는 최근 발간된 주요 리포트를 선별하여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연구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리 상승기를 테마로 총 2가지 웹캐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금리 상승기 업종별 영향은 이라는 리포트 작성해 주신 기업본부 유준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리포트에서는 2021년 결산 실적이 공시된 기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업종을 나눠서 시나리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금리 이슈는 기업 보다는 금융 부문에서 더 다뤄지던 주제인데 이렇게 기업 부문에서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금융비용이 일종의 원재료 비용이 되는 금융부문하고 비교하면 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리를 둘러싼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 기업부문에서도 금리와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 올리기로 했습니다. 2년간 유지해온 제로금리 정책의 종료를 선언한 셈이죠.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는 또 5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0.25%가 아닌 0.5%의 금리 인상, 이른바 빅스텝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서 향후 2년간 6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앞서서 작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요. 3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현재 1.5%의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020년 8월에는 0.8%로 저점을 기록했었는데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3%를 돌파하는 등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이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같은 기업을 둘러싼 영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재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인도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평가에서는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리 인상에 노출된 차입금 규모하고 또 산업별 금리 민감도 수준, 또 방향성 같은 거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정말 요새 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금리 추이가 기업들의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궁금증에 대응하는 리포트 발간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번 리포트 부제를 주요 산업별 금리 민감도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이 보고서에 자주 나오는 금리 리스크 노출도와 금리 민감도라는 단어들은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금리 리스크 노출도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환 리스크로 정의를 했고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성 차입금 비중으로 측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단기성 차입금이라고 하면 결국 2022년 중에 상환을 해야 하고요. 또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아진 금리로 다시 차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말 기준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금리 리스크에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섬, 조선, 자동차 부품, 렌탈 업종 등이 금리 리스크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리 민감도는 또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기업들이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데요. 금융비용 증가율과 금융비용 커버리지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금융비용 증가율은 2021년에 실제 금융비용과 비교할 때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금융비용의 변화입니다. 금융비용 커버리지는 2021년에 에비타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고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증가하게 될 2022년 금융비용을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100bp가 상승하는 시나리오 1 상황에서는 금융비용 증가율이 13.9%로 나타났고요. 200bp가 상승하는 시나리오 3 상황에서는 27.8%의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비용 커버리지의 경우에는 전 산업의 2021년 커버리지가 7배였는데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6배, 5.5배, 5.2배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금리 환경 변화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될 업종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금융비용 증가율, 금융비용 커버리지, 그리고 영업실적 전망을 고려할 때 신용도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종은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먼저 금융비용 증가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동차, 컨텐츠, 화섬, 종합상사 업종 등이 금융비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화관, 민자발전, 해운, 도시가스 같은 업종들은 금융비용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고요. 이 금융비용 증가율이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리스크 노출도, 그러니까 차환 위험이 클수록 당연히 금융비용 증가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금융비용 증가율이 금리 리스크 노출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자동차와 컨텐츠 같은 업종인데요. 이 업종들은 평균 조달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기존의 조달금리가 낮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나리오 상에서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서 금융비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금융비용 증가율이 높은 것이 과연 위험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나 컨텐츠 같은 업종은 기존의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 신용도가 높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서 금융비용 커버리지 변화를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선 2021년 기준의 금융비용 커버리지의 절대 수준이 높으면 금융비용이 좀 변동하더라도 증가하더라도 충분히 감내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금융비용 커버리지의 절대 수준이 낮다면 금융비용 변화에 따른 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금융비용 커버리지가 4배가 채 안 되는 자동차 부품, 제지, 호텔 레저, 민자발전, 의류, 조선, 영화관 같은 업종들의 경우에는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금리가 인상됐을 때 금융비용 커버리지 저하폭이 크게 나타난 업종, 자동차, 렌탈, 화섬, 종합상사 같은 업종이 있는데요. 이들 업종 중에서 이제 자동차, 렌탈, 화섬의 경우에는 2021년에 금융비용 커버리지 절대값이 높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좀 증가하더라도 사실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 전망하고 금융비용 커버리지 변화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최근 발표에서는 이제 사업 환경을 비호적인 방향으로 변경한 업종이 5개가 있었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경한 업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대한 산업 전망을 감안해서 금융비용 커버리지, 2021년의 금융비용 커버리지를 살펴보면 산업 전망이 개선되거나 유지될 업종에서는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금융비용 커버리지가 크게 저하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1년에 절대적인 금융비용 커버리지 수준이 낮으면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자발전, 제지, 의류, 조선, 호텔 레저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 모니터링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산업전망 저하 업종의 경우에는 대체로 금융비용 커버리지가 5배를 넘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금융비용 커버리지가 4배가 안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상황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200bp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그 금융비용 커버리지 변화를 살펴보면 이제 석유 정밀 화학하고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금융비용 커버리지 저하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그 금융비용 커버리지의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그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금융비용 커버리지 절대 수준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하폭이 크지는 않아도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2021년에 금융비용 커버리지 절대 수준이 높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커버리지 저하폭이 큰 종합 상사와 더불어서 실적 저하가 전망되는 업종들 중에서 금융비용 커버리지 절대 수준이 낮은 자동차 부품 산업하고 또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커버리지 저하폭은 크지 않지만 2021년 금융비용 커버리지의 절대 수준이 높지 않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기업 부문 발표는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금리 상승기가 금융업종 중에서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웹캐스트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